28번. 28번입니다. 28번 같이 봐요. 선생님. 28번. 상수 K에 대해서 K가 약간 작습니다. fx는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qx는요, 4의 절대값 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개수, 교점이 두 개다라고 했어요. 교점 두 개다라고 했고요. 둘러싸인 부분 넓이, 둘러싸인 넓이 S를 구하십시오라는 얘기야. 일단 뭐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고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절대값 그래프를 나머지는 뭐 미분해서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앞으로 종종 나올 거니까 절대값 그래프 기본적인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에 대해서. 자, y는 절대값 x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리는 방법은 절대값을 받을 때에 0보다 이상이면 x고 0보다 미만이면 마이너스 x 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V자. 너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V자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가 되니까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당연히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는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린 거니까 위쪽으로 V자 형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 세 번째, y는 여기가 얼마, 뭐 a의 절대값 x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a가 양수를 가져했을 때, 절대값 x가 이렇게 그려져요. y는 절대값 x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만약에 이 절대값 x를 그리고 싶으면 당연히 두 배가 되버리죠. 기울기가 두 배가 되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 될 것이고, 자,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이제 어려운 게 나오면 그때마다 해줄 거예요. 2분의 1이면 기울기 자체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니까 좀 완만하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얘기야. 쉽죠? 그럼 세 번째. 뭐가 더 붙어 있어요. y는 절대값 x-2 이렇게 따봅시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절대값 그래프를 알고 있다면 굳이 이거 나눠서 그릴 필요가 없죠. 왜? 절대값 x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이 됐기 때문에, 자, 이만큼 평행 이동이 됐기 때문에 꼭지점이 2,0이 되고 45도. 기울기가 1이면 45도입니다. 45도로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우리 이제 많은 그래프, 여러 가지 유형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이걸 다 그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 x가 평행이동이 돼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이거 딱 보자마자 x축, y축 그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꼭지점만 체크하고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 참수의 꼭지점과 비슷하죠. 생긴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꼭지점이 되면서 양수면 아래로 몰록인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음수면 x-1 빼기 1이면 음수면, 자,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데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만 그려주면 된다고요. 알겠어? 숫자가 만약에 if 숫자가 바뀐다고 치십시다. 절대값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버리면 꼭지점을 찾는 거예요. 이 참수처럼 2분의 1, 2가 꼭지점이 돼요. 그러면서 2가 곱해졌다는 얘기는 좀 더 가파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절대값 그래프는요, 쉬워요. 절대값 x, v자 기준으로 해서 꼭지점만 찾아주면 되거든요. 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절대값에서 그래프들은요. 그때마다 나눠서 그리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꼭지점 찾아버리면 돼. 알겠지? 좋아. 자, 그렇다면
자, 이제 그래프 어떻게 될지 알겠죠? 꼭지점 0,K가 꼭지점이고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기울기가 4가 되니까 나는 이제 fx 그래프만 그리면 되거든. 우리 그래프 그릴 때에 가장 기본 미분해야죠.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늘 면에 대해서 근을 찾는 거지. 3하고 1하고 1 마이너스. 그래서 x가 3차 함수의 더함수가 2개의 근을 갖겠다라는 얘기는, 자, 2개의 근을 갖겠다라는 얘기는요. 두 번 묻겠다라는 거 아니야. 3차 함수 그래프가 두 번 누워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모습이 되죠. 두 번 눕는 그래프.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의 모습은 두 번 눕는 이런 형태, 한 번, 두 번 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 그래프하고 교정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프 좀 자세히 그려야 되거든. 자, 자세히 그린다라는 얘기는 x축, y축까지도 그려주겠다라는 얘기야. 원래 그래프에 대한 문제 풀 때 x축, y축 안 그려요. 근데 그려야 됩니다. 0,0을 지나죠. 0을 대략적으로다가 이 정도라고 잡으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0,0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시고, 자, 이제 이거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야. 이 녀석은요, 꼭지점이 0,K입니다. K가 움직여요. 꼭지점이 Y축에서 막 움직이면서 뾰족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고요. 근데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죠. 두 점에서. 언제 두 점에서 만날까를 고민하셔야 되고, 일단 쉽게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이럴 때 두 점에서 일단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겠죠. 또 어디가 있을 수 있겠어? 이 부분을 확인해야죠. 이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느냐, 즉 이거 기울기 없잖아.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고 치자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4잖아요. 이 녀석이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될 때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이 기울기 마이너스 4인지는 알겠죠? 그치? 그래서 이거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언제 마이너스 4가 되느냐?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에요. 어라? 딱 봐도 항공식이 0보다 한참 작아요. 근이 없어요. 절대로 마이너스 4가 되진 않아요. 즉 이거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맞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돼? 이 곡선과 이 직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시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되느냐? 여기 교점 구하셔야 되고요. 여기 교점 구하셔야 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위에서 아래 거를 빼버리고 접근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교점하신다는 얘기, 교점 구하겠다는 얘기 뭐야? K가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식이 접선인데 y는 4x 플러스 k라고 하지. 자, 이 3차 함수가 언제 4x 플러스 k에서 접하느냐? 접선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접점입니다. 접선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 접점이 안 주어지면 우리는 무조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설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두 개의 함수가 xt라는 점에서 접하겠다라고 해버리면 t일 때 함수값 받고 접선의 기울기 같아요를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냥 구해보자. 일단 4라고 기울기가 4라고 알고 있으니까 언제 기울기가 4가 되지? 이거 구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기울기, 이게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가 4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x가 1일 때 4가 됩니다. 음수 쪽이 아니죠. 양수 쪽이죠. 그래서 이 점 좌표는 1,t가 1이라고 구해버렸단 말이야. 언제 접선 길이가 4가 되느냐. 그래서 1로 주면 뭐가 됩니까?
1로 주면 1 말이니까 1, 마이너스 1. 그림은 대충 그렸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1, 마이너스 1에서 접합니다를 알 수 있게 됐어. 그럼 당연히 이 식이 4x 플러스 k인데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k는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식이 4 절대값 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라고 식을 구해버렸습니다. 됐어? 나머지는 이제 노가다입니다. 나 계산 안 해줄 거예요. 10만 줬고 넘어갈 거예요. 자, 나머지는 노가다. 둘러싸인 부분 연결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도 구해야 되는 거고, 이 접점은 내가 1이라고 구했고, 여기 접점이 어디나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직선방정식은 x가 음수일 때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나와서 4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교점 구하셔야 돼요. 너무 귀찮아요. 두 개 빼버립니다. 두 개 빼버리면 x의 제곱에 빼면 플러스 3x 빼면 플러스 5가 되고 이게 연립한 거예요. 얼마를 넣어주면 연립될까요? 분수가 나와요. 귀찮아. 진짜? 이 마이너스 아닌데? 잠깐만. 분수가 나온다고? 인수분할 때 분수 나오면 안 돼요. 아무 잘못 적었나?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하고 잠깐만. 5가 아닌가? k가 5가 아닌가 봐요. k가 5가 아닌가 봐요. 잠깐만요. 언제 기울기가 4가 되느냐? 마이너스 5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4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 4가 되느냐? 저 1, 마이너스 1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읽어주면 1,1이네요. 땡큐. 1,1이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이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럼 두 개 빼버리면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빼버리면 여기가 플러스 3이 되죠. 오케이. 땡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틀에서 바로 나왔어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지금 그림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대충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오케이. 마이너스 1에서 만나면 A라고 하겠다. 이렇게 정확한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 부분 넓이 구하기 위해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줍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에서 빼입니다. 아래 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dx 더하기 0부터 1까지 이 넓이를 구하셔야 되죠. 자, 0부터 1까지는 위에 거, 여전히 위에 거는 곡선 3차식이 되겠고요. 아래 걸 뺍니다. 아래 거는 4x 마이너스 3 dx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접선 구하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마무리 시켜보면 답지는 주어졌으니까 S가 3분의 8이 나온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29번 가볼게요. 요새 무조건 나오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수열 문제. 수열 문제에서 관계를 주어지고 나서 뭔가 좀 복잡하게 구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거의 나와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거든. 근데 후반부에서. 지금 체제면 22번이 킬러 문제죠. 15번, 22번. 킬러 문제인데 한 20번, 21번. 좀 수능에서 22번 마지막 킬러가 안 맞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이게 수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모였거든요. 29번 스타일 문제가. 앞으로 건강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수열에 관련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저
우리가 미분처럼 딱 풀어야 되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 적분 미분은 이렇게 쭉 가는 게 정해져 있거든. 근데 수열 문제들은요, 완전 노가다야 돼. 운이 좋으면 풀 수 있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 풀리고, 처음 시작을 잘못해버리면 못 풀거든. 그리고 그 해설지에 있는 방법들은요, 생각 못 합니다. 절대로. 너희들이. 그래서 뭔가 노가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이 풀어봐야 좀 감이 잡힙니다. 지금 작년에 고3을 한번 봐야겠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 틀린 문제가 그 수열 문제였어. 거의 9월까지 그 수열 문제를 못 잡았어요. 계속 뜬구름처럼 있다가 계속 풀게 되니까 겨우 10월 달인가 이제 수열 그 문제가 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맞췄는데 그만큼 어렵다고. 1등급을 꾸준히 하는 애들도 수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연락이 좀 노가다입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시점에서 1등급 하기 위해서는 고3관들 항상 하는 말이지만 킬러 문제 다 틀려도 1등급이에요. 80. 킬러 문제 4문제를 다 틀리면 84점인데 4문제 나이죠 킬러가 15, 22, 28, 30 4문제 지금 이 책이 아니에요. 이건 옛날 책이에요. 수원 수트만 있으니까 킬러 4개 틀려도 약간 아슬아슬하지만 1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 하나 정도 맞춰주면 확실히 1등급이 나오거든요. 일단 우리는 그 킬러 문제보다 그 전에 나온 문제까지를 좀 완성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거의 9월 정도까지는 계속. 그래도 1등급이 나오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일단 29번 문제 보세요. 자, 29번. AN의 첫째항, 첫째항부터 N항까지 하면 SN이라고 하자. 자,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S의 2n-1은 무조건 1이에요. 자, 즉 1항까지의 합, 3항까지의 합, 5항까지의 합, 홀수항까지의 합은 무조건 1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보 보시면 수열 AN 플러스 1 만화는 두 개를 곱하니까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다 했어요. 그리고 주어진 건 S의 10 10번째가 33이니까 뭔가 10번째 항까지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S의 18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봤는데 자 해보자.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S1은 1이고 S3는 2이고 홀수항까지 하면 2이야. 그럼 이걸 우리가 확실히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수열 노가다 문제는 좀 많은 문제들이 첫째 항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노가다 해서 가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해설지 보면 막 10번짜리에서 바로 시작해가지고 막 풀어버리는데 이런 거 못해요, 너희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 항부터 대부분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S1, N에다가 1로 주면 S1이 2 나오는데 1항까지 하고 뭐가 똑같아요? 첫째 항과 똑같아요. 그럼 첫째 항이 1이라고 주어진 거야. 출발점이 주어진 거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단 할 수가 없어요. 자, 첫째 항이 1로 시작하는구나. 결국 AN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SN을 물어봤지만 우리는 SN으로 안 풀고 AN을 구해가지고 AN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18항까지의 합은 너무나 다행히도 모든 홀수항까지 합은 1이라고 했으니까 17항까지의 합 더하기 18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18항까지 합은 1 플러스 18항이에요. 그래서 18항은 뭐라는 얘기야? 1항부터 이제 뭔가를 시작하라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나는 두 개를 곱하니까 등비수열이에요. 뭘 써야 될까? 곱하면 등비수열이에요. 자, 만약에 항이 3개 있다고 합시다. A의 n-1번째 항, A의 n번째 항, A의 n 플러스 1번째 항. 그렇죠? A의 하나 더, A의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어요. 자, 근데 두 개씩 곱하니까 등비수열이래. 그렇다면 이거 두 개 곱하면 A의 n-1, A의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곱하시면
A 지금 뭘 쓰려고 하는 거냐면 등비수열입니다라는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등비 중항을 쓰려고 해요.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옆에 것의 곱입니다. 등차 수열, 등차 중항은 가운데 거 두 개는 양 옆에 것의 합입니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거 두 개 곱하면요.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야. 이 세 개가 등비 수열을 이루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등비 중항 쓸 거예요. 가운데 제곱시키면 양 옆에 것의 곱이 될 거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가운데 거 제곱 an 제곱 A의 n 플러스 2의 제곱은 양 옆에 것의 곱이다. A의 n 마이너스 1,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 얘가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눕니다. A는 한 개 나눠버리고요. An 플러스 한 개 나눠버릴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서 뭔가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나는 지금 원래 수열에 대해서 풀고 싶은 거야. 원래 수열이 궁금한 거야. An과 A 플러스 1. 가운데 거 두 개 곱하니까 양 옆에 거 두 개 곱한 것과 같아지는 이게 나왔거든요. 그쵸?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불편해. 가운데 거 두 개 곱하는 게 양 옆에 것에 곱한 것과 같게 되네. 이게 약간 불편한 거거든? 그렇다면 차라리 나라는 것들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A의 n-를 넘겨. A의 n-1분의 A에는 n 플러스 1 넘겨봐. 이게 만들어져요. 자, 봐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얘를 얘로 나눈 거야. 그럼 그거를 공비라고 해요. 공비 등비수는 아니지만 일정한 이제 R이 곱해져서 AN-1에서 AN이 만들어진 거야. 공비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n 플러스 2로 n 플러스 1로 나눠버리면 마찬가지 이 나눗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곱이 같은 거야. 이렇게 곱하면 뭘 곱하면 얘가 되지와 뭘 곱하면 얘가 되지 이게 똑같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같아지면 등비수열이 되는 거고 근데 건너뛰어가지고 같은 거야. 곱해지는 게. 자, 이걸 알고 있어. 이 두 개가 서로 같겠구나. 즉 만약에 1항부터 시작하면 1항에다가 곱해서 2항을 만든 숫자와 3항에서 곱해서 4항을 만든 숫자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야. 자, 이걸 기억하고 자 이제 노가다 할 거예요. 노가다. 자, S의 원부터 출발합니다. S의 원은 1이에요. 1은 A1입니다. 그래서 A1은 1입니다라고 알았어. 자, S2는 뭡니까? A1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A2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A2는 모르겠는데 AN 수열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S3를 얼마라고 했죠? S3는 얼마라고 했어? 무조건 홀수항까지 하면 1이에요. 이거 1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에 1 플러스 A2에서 A3가 더해지는 거거든? 그럼 A3가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다가 A3를 더해서 1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3가 마이너스 A2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S4가 있을 거예요. S4는 또 1에다가 S3 3항까지 하면 2니까 2에다가 네 번째 항을 더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 항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1항에서 2항을 가기 위해서 곱해진 수가 지금 A2거든. 1에서 A2를 가기 위해서 A2가 곱해지거든. 이 숫자와 이게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같아. 이게 언제나 A2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2의 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A2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자, 잘 봐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정말 귀찮습니다. A5는요, 4항에다가 A5를 더한 건데 결국은 2거든요. 결국은 1이에요. 그치? 그렇다면 1인데, 즉 A5가 뭐가 되냐면, A5가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A4, 4항까지 하려다가 뭘 가면 1이 되겠어? 마이너스 A4잖아요. 마이너스 A4.
이 마이너스 F가 돼야 돼. 근데 얘가 뭔지 알고 있다. 왜? 아까 뭐라고 했다고? 자, 어려워요. 이렇게 곱한 게 얼마가 곱해졌니, 지금? 마이너스 1 곱해졌잖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곱해져야 돼요. 건너뛰면서 곱해지는 게 같아요. A라고 쓰지 말고, A 쓰지 말고, 자, 이렇게 써버리겠어요. 뭐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어보니까 A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모든 항을 A2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번째 항이 33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10번째 항까지 가서 A2를 구할 거다라는 얘기야. 얘가 10번째 항까지 가서 A2를 구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보자. 자, 이제 치워. 규칙 찾았어. 잘 봐봐. A6은 뭐가 되겠어? 혜인아, A6은 뭐가 되겠어? 지금 A5에다가 뭘 곱해야지 A6가 되지는 노란색을 따라가야 돼요. 노란색을 따라가야 돼요. 노란색을 따라가야 돼요.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고야! 뭐가 되겠어요? A2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또 A7은 뭐가 될까요? A7은 여기다 뭐가 곱해집니까? 마이너스 1이 곱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A2의 세제곱이 돼요. 알겠어? A8은 뭐가 될까요? A8은 노란색이 곱해져요. A2가 곱해져요. 마이너스 A2의 4제곱이고요. A9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요. 노란색이 곱해졌으니까 이제 녹색이 곱해져야 돼요. 마이너스 곱하면 A2의 4제곱. A10은 또 A2가 곱해지죠. A2의 5제곱. 그리고 A11은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A2의 5제곱. A2 곱해졌다가 마이너스 곱해졌다가 A2 곱해졌다가 마이너스 곱해질 거예요. 자, 이제 S10이 주어졌잖아요. S10이 33이다라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좀 뭔가를 만들어 보자. S의 10은요, 뭡니까? S의 9가 뭡니까? S의 9가 2예요. 모든 홀수함까지 하면 1이에요. 그런데 S10은 1에다가 A10을 더한 거예요. 10번째 항을 더한 거라. 이게 뭐냐? A10이 A2의 5제곱이라고 했는데 S10을 33이라고 했어요. 아싸! A2는 5입니다라고 구해버렸어요.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왜? 내가 구하고 싶은 S18은 1 플러스 A18. A18까지 그리면 돼요. A18까지. 알겠어? 자, 그러면은 A12는요, 그 전에 마이너스 1이 곱해졌으니까 A2가 곱해질 거예요. A2의 6제곱. A13은 이제 마이너스 1이 곱해질 거예요. A2의 6제곱. A14는 A2가 곱해질 거예요. A2의 7제곱. A15는 마이너스가 곱해질 거예요. A2의 7제곱. A16은 A2가 곱해질 거예요. 마이너스 A2의 8제곱. A17은 마이너스 1이 곱해질 거예요. A2의 8제곱. A의 18번째 항은요, A2가 곱해질 거예요. 맞죠? A2의 9제곱. 근데 A2가 2라고 해버렸으니까 2의 9제곱. 510. 그래서 1 더하기 512.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런 스타일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런 스타일 문제들이 꼭 나와요. 무조건. 근데 아직은 이게 풀기 어려워요. 우리 이제 시작했잖아. 이제 스타트 끊었잖아. 출발 전부터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어버리면 A2가 뭐예요? 아까 그거는 S10을 33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A2를 아니 했어. 근데 A2의 5제곱이 30이에요. 그러니까 2, 5제곱 30이잖아. 그럼 A2는 2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적었어요? 아까 말을 아까 말을 해. 답은 맞게 적었어요. 내가 2라고 생각하면서 풀었으니까. 답은 맞아요. 결과만 하시면 돼요. 소수인이 아니니까. 이해해요. 맞아. 그래서 답은 512입니다. 이런 문제들 이제 우리는 출발 상상했습니다. 아직은 힘들 거야 많이.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쵸? 수업들 전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문제를 좀 아실 수 있겠고요.
자, 이 수열에 관련된 문제도 나온다면 단평 봤을 때 아직은 놔두세요. 아직 그게 초반이 아니고 앞쪽이 아니고 사전처리 후반부에 수열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좀 운이 좋아야지 좀 빨리 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운이 안 좋으면 정말 못 풀고요. 그래서 그건 풀지 말고 다른 문제부터 풀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너가 다른지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풀면 됩니다. 자, 30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했듯이 초반에는 모의고사 풀어주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개념까지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때 시간이 걸릴 거고 너희들 내가 중간에 계산 틀리게 하면 바로 말해. 아직 끝나고 말하지 말고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지. 자, 끝나고 말하지 마. 바로 말해. 이게 나이가 들수록 계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계산 맡겨도 막 다른 거 쓰고 막 그러잖아. 자, 마지막 30번이면 30번 되게 쉬워요. 한 번씩 접근 문제가 되게 쉽게 좋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29번 문제예요. 그래서 29번, 고3 문과의 29번 문제인데요. 30번 보시면 최고차에서 양수라고 했습니다. 자, 2차 함수예요. fx 2차 그리고 아래로 볼륨이다 줘준 거예요. 자, 그리고 하부 보시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0부터 t까지의 ft dt 한 분씩 주어집니다. fx dx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자, 2a-t부터 2a까지 fx dx 나를 보시면 a부터 2까지의 fx dx는 2가 되고요. 똑같이 a부터 2까지를 접근했는데 절대값에 대한 접근을 해버리면 9분의 22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fk가 0이고 k는 a보다 작은 k에 대해서 k부터 2까지의 fx dx를 접근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자, 2차 함수가 딱 나오면은 너희들은 무조건 대칭성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가장 많이 2차 함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대칭성에 대한 문제예요.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되는 거잖아. 잘 봐. 2차 함수를 어떤 2차 함수가 있어요? 접근을 할 거예요. 0부터 t까지를 접근하는 것과 2a 마트부터 2a까지를 접근하는 게 서로 같대요. 차우가 서로 같대요. 즉 대칭 축이 주어진 거예요. 정확히 이 두 개의 센터. 여기에 2차니까 여기에 대칭 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0과 2a의 중점이 뭡니까? 이것도 관계가 똑같거든요. 이게 몇 칸이에요? t칸이죠. t칸. 이게 몇 칸입니까? 2에서 빼버리면 이것도 t칸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칸을 접근하는 거야 지금. 근데 같대. 그럼 정확히 가운데가 대칭축이다라는 얘기지. 대칭축은 바로 두 개의 평균. A, X는 A가 대칭축이다. 이거 주어진 거예요. X는 A가 대칭축입니다. 고 주어진 거라고. 그게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해야겠다. 문제였다. X는 A가 대칭축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문제는 정말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자,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 내가 A가 대칭축이라고 했잖아. 자, 여기에 A가 있어요. A부터 2까지를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접근하는 것과 자, 절대값을 붙여서 접근하는 게 어때요? 서로 달라요. 근데 이 참수 그럴까? 이 참수도 뭐든 x축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접근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잖아. 그럼 절대값도 마찬가지 아니야. 만약에 그래프가 밑에 생기잖아. A부터 B까지를 접근하면 얘는 그냥 접근하면 음수 그리고 절대값을 붙여서 접근하면 양수가 되겠지. 근데 둘 다 양수야. 그런데 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두 개가 음수 쪽도 존재하고
양수쪽도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음수값이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접근하면 양수값이 나와서 두 개 더해서 2가 된다는 얘기지. 음수와 양수를 더해서 2가 되고 절대값을 붙여서 접근하겠다는 얘기는 넓이, 단순히 넓이를 구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넓이하고 이건 넓이를 더하면 9분의 22가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이건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자 나에서 주어진 건 A부터 E까지 접근하면 S1은 그냥 정조건은 아래쪽이 음수가 나오고 위쪽은 플러스가 나와서 2가 됩니다. 이걸 주어진 거고 자 절대값을 붙여서 접근하겠다는 얘기는 넓이를 가져오겠다는 얘기니까 S1 더하기 S2를 해버리면 9분의 22가 되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거 두 개가 되고요. 연립해버리면 더해버리면 2S2는 9의 18, 9분의 40 그래서 S2가 9분의 20이 되고 S1은 9분의 20이고 뭐야 9분의 20, 9분의 2가 되는 차이가 많네. 자, 이 부분 넓이가 9분의 2예요. 이 부분 넓이는 9분의 20이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보자 이제 뭘 구하랬어? FK가 0이에요. FK가 0인데 K는 A보다 작아. 자, 이참 특징 좌우 대칭적이야. 그럼 K가 여기가 될 거야. A보다 작으면서 함수값이 0이 되는 거고. 그렇죠? K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뭐가 되니까? 끝났죠? K부터 2까지 정적분하게 돼요. 즉, X축 아래쪽은 빼질 것이고 X축 위쪽은 더해질 거예요. 정적분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2S1 더하기 S2를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마이너스 9분의 4 더하기 9분의 40 그래서 9분의 36 이렇게 나오는 정말 뭐 자꾸 틀리지 산수가 9분의 20을 오늘 막 쓰고 있어. 정신없어요? 자, 정신없어? 나는 괜찮아. 왜 시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실수해도 돼요. 근데 너희들 실수하면 안 돼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쉬워요. 근데 이런 스타일들이 진짜 잘 나옵니다. 이 함수의 축에 대해서 대칭성에 대한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할만하잖아. 이 정도 문제가 29번 나오면 21번으로 나오면 웃으면서 맞춰버려야 돼요. 킬러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를 다 풀어줬어요. 자, 이제 어삼시사를 펼쳐보셔야 됐습니다. 어삼시사 숙제는 계속 어삼시사 한 단원씩 내줄 거예요. 80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12에서 15문제씩 뽑아 한 문제 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시고 그리고 자 우리 뭐가 합니까? 지금 뭐야? 우리 미적분 수업이 원장님 말씀하셨나? 금요일 오셨다고? 우리 계속 금요일 말씀드렸었어. 화요일 하는 얘기 한 번도 없었어. 첫날도 금요일에 있잖아. 그치? 근데 다다음 주도 금요일이, 화요일이 설날이어가지고 금요일에 수업을 해야 돼. 계속 금요일에 수업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금토예요. 미적분. 원래 화요일이지. 금요일로. 금요일에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 수업은 금토입니다. 우리 수업이 토요일이고, 미적분이 금요일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럼 시험은 언제 볼까? 주무가? 모의고사? 우리 모의고사 화요일에 그냥 보는 게 낫겠지. 혜미도 마찬가지고, 민희도 마찬가지고, 화요일에 원래 미적분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주무도 그대로 할 거거든? 같이. 그치? 그럼 화요일 날 1시에 우리는 전부 다 모의고사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보고, 고치면서 3점짜리 고치고 4점짜리 시험 다 풀어주고 그래서 해결되면 너희 토요일까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 하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와가지고 토요일에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534 펼쳐보시고 자, 세트 1 세트 1에서 질문 있으니까
5번. 자, 6번. 5번, 6번. 또, 뒤에는 없어? 다음으로 뒤에는? 세트 1, 알았어. 세트 1 일단 5번 써주겠습니다. 세트 1, 5번, 6번. 갑니다. 자, 5번. 세트 1, 5번 같이 보세요. 자꾸 이렇게. 자, 5번 보시면요. y는 2에 1-2의 제곱과 마이너스 8과 y는 2에 x제곱 마이너스 k 교점이 3, 4분면의 존재라고 했어요. 그럼 교점이 3, 4분면의 존재한다는 얘기는 교점 구해가지고 3, 4분면이니까 둘 다 x도 음수, y도 음수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k라는 놈 때문에 교점 구하기가 힘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두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잘 봐요. 이제 좀 어삼시사를 펴서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는 빠르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중요한 부분은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자, 원래는 점근선이 여기 있었잖아.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 이거 1도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x제곱 밑에 뭐가 있어? 4분의 1이 있죠. 이게 마이너스 1이고 4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잖아.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단 말이야. 원래. 그치? 근데 y축 마이너스 8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이 생깁니다. 점근선을 가진 함수들은요. 무조건 점근선부터 체크하고 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x축의 평행이동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그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립니다. 이렇게. 이게 이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프 이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겨본 그래프가 y축으로 평행 이동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3, 4분면에서 만나려면 당연히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그렇죠. 뭔가 k라는 마이너스 k라는 점근선이 있으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 그럼 이 교점이 어디 있어라? 3, 4분면에 있으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내려간다고 쳐.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2점. 2점 전까지는 돼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K값 중요한 게 뭐야? Y절편이 똑같을 때 전까지가 돼야 돼요. 그럼 이거 Y절편을 구하셔야 되죠. 아예 Y절편? X가 열어주면 뭐가 됩니까? 열어주면 마이너스 6이거든요. X에 열어주면 마이너스 6이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렇다면 이 녀석도 자 0, 마이너스 6 전까지만 가능하다고요. 그럼 K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6은 6만 K니까 그때 K값은 7이에요. 7 전까지 가는 게 원래 그래프를 마이너스 K만큼 아래로 내리라고 했는데 7칸까지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7로 작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봐야 돼요? 이제 어디를 봐야 됩니까? 여기를 봐야 되죠. 여기를 지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를 지나가면 이 안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럼 이때 구하는 거야. x절편이 무엇이냐? x절편 얼마를 넣어주면 0이 되느냐? 이 녀석이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얼마니? 2x가 2가 1일 때 아니구나. 마이너스 1일 때인가?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이 되버리면 3이 되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지나서도 안 돼. 그게 경계야.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어버리면 0은 2분의 1 마이너스 k가 되어서 그 k가 2분의 1이야. 즉 k값은 2분의 1과 7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3, 4분면에서 만나주겠다라는 얘기야. 너무 걸렸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정수 k값 합하면 되겠죠. 자, 어느 4분면에서 만나라 이런 문제 나오시면 그래프를 그리세요. 식으로 푸는 것보다 그래프를 일단 시작하고 푸는 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거예요. 자 6번이 쉬우니까 얼른 풀어버리고 넘어갈게요.
6번 문제. fx 2에 1-x 플러스 1 x가 1이 작다. 로그 2에 x분의 4 x가 1보다 이상이다. f의 인버스 K 맞는데 알 텐데. 자, 역함수는 역함수 구하지 않죠.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이거 값을 K라고 하면 F에다가 K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K, A, B, C, D, E, H, K, L. 얘를 L이라고 해보자. 값을. 그렇다면 F에 L 넣어주면 뭐가 됩니까? 얼마를 넣어주면 마이가 됩니까? 얼마를 넣어주면 뭐가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군요. 왜? 얘는 무조건 양수값만 나오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K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로그 2에 K분의 4가 마이너스 2. 그래서 K분의 4는 4분의 1이 나와야 돼요. K는 16. 그렇죠? 그래서 얘는 16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를 넣어주면 5가 될까 했는데 여기서도 가능하고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얼마를 넣어주면 5가 될까? 위에서부터 구해보자. 얼마를 넣어주면 5가 될까요? 2, 1 빼기 L 플러스 2, 5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2에 1 빼기 L은 4가 되고요. 고로 L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이 조건에 맞는지를 봐야 돼요. 1보다 작을 때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라고 했는데 X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맞네요. 그럼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가 되냐 따지면 X분의 4가 32가 돼야 되는데 X가 얼마가 돼요? 4가 34파는 8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근데 1보다 이상일 때만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못 집어넣는 숫자가 돼요.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반대로, 원래 함수 반대로 여기 관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래프 잘 컸네, 뒤에 그래프들. 자, 오케이. 쉬었다가 갈게요. 시간이 금방 넘어오고 있어요.